불과 20년 만에 한 나라의 국산화율이 10%에서 95%라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대한민국 방위 산업입니다. 과거 부품 하나까지도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이 땅이 어떻게 이제는 핵심 기술마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을까요? K9 자주포의 국산화율 95%, 천국미사일 90%, 그리고 2025년 핵잠수함 보유 승인이라는 꿈같은 현실까지. 평생 월급을 뛰어넘는 상상 초월의 기술 혁신 뒤에는 의존에서 자립으로, 나아가 세계를 향한 역수출로 이어진 믿을 수 없는 전환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국산화되면서 대한민국 군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경이로운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K9 자주포의 95% 국산화율과 230억 달러에 달하는 방산 수출은 결코 우연히 얻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냉혹한 현실의 숫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대한민국 국군의 주요 장비 국산화율은 평균 10%에 불과했습니다. 포탄 하나부터 첨단 레이더 시스템까지 핵심 부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K9 자주포는 95%, 천국미사일은 90%, 그리고 KSS-3 잠수함은 85%라는 놀라운 국산화율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혁의 출발점은 1970년대 찾아온 위기감이었습니다. 닉슨 독트린으로 미군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체적인 방어 능력의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97년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장 돈이 없어 외국 무기를 살 수조차 없게 되자 국산 무기 개발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시작된 발버둥이 오늘날의 기적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화 전략은 험난하지만 체계적인 4단계를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제품 도입 단계였습니다. 우리는 외국 제품을 들여와 사용하며 그 원리와 운용법을 숙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 국산화 단계였습니다. 해외에서 핵심 부품만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하며 생산 노하우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 이전 단계였습니다.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학습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실정에 맞춰 개량하며 기술력을 내재화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독자 개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최종 완성까지 모든 과정을 대한민국이 주도하며 완벽한 기술 주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핵심은 바로 부품 단위 국산화라는 집요한 노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립에 그쳤던 우리가 점차 세밀한 부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볼트와 너트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부터 시작하여 복잡한 엔진 부품, 정교한 전자회로, 그리고 첨단 센서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국산화의 범위를 넓혀 나갔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기술력을 축적해 나간 이 끈기 있는 과정이 오늘날 95%라는 경이로운 국산화율을 달성하게 된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불굴의 끈기였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K1 전차는 변속기 문제로 수년간 고통받았지만 결국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를 완벽히 해결해냈습니다. KF-21 보람에 역시 헤아릴 수 없는 시행착오를 거쳐 마침내 성공적인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이러한 값진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앞다투어 탐내는 최고 수준의 무기를 직접 만들어내는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산화의 진정한 비밀 병기는 바로 독보적인 산업 생태계였습니다. 조선,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이 모든 핵심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들 산업은 서로의 기술을 아낌없이 공유하고 융합하며 군사기술 발전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마치 각기 다른 악기들이 모여 하나의 장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내듯이 각 산업의 강력한 강점들이 결합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를 창출해냈습니다. 특히 조선업의 기여는 실로 특별했습니다. 세계 1위의 압도적인 조선 기술력은 곧바로 해군 전력 강화의 핵심 동력이 되었습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22만 톤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옆에서 3,000톤급 최신의 잠수함이 함께 건조되는 경이로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LNG선과 같은 초고난도 선박을 건조하는 정교한 기술력이 군함 제작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특히 극저온 처리 기술과 고도의 정밀 용접 기술은 잠수함의 생명과 직결되는 압력 용기 제작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철강 산업은 모든 대한민국 무기의 튼튼한 뼈대를 만들어냈습니다. 포스코가 개발한 고망간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K2 전차 장갑판의 핵심 소재로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선박용 특수강 기술은 최첨단 구축함 선체 제작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무기에 사용되는 강철은 일반 건축용과는 차원이 다른 초고강도와 특수성을 요구하는데 대한민국 철강업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참여 또한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강력한 엔진 기술은 K2 전차의 핵심 동력 장치로 발전했으며 정교한 전자 제어 시스템은 무인 차량 기술의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기아의 세계적인 생산 라인 자동화 기술은 포탄과 미사일의 대량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첨단 센서 융합 기술은 무인 시스템 개발에 직접 적용되어 미래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IT 산업의 역할은 그야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고 수준 시스템 반도체 기술은 미사일 유도 장치의 두뇌 역할을 수행하고 네이버의 첨단 인공지능 기술은 무인기의 자율 비행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넥슨과 NC소프트의 게임 엔진 기술은 군사 시뮬레이션과 가상 훈련 시스템으로 발전하며 전술 훈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민간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이 군사 분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독특하고 강력한 융합 구조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융합은 정부의 강제적인 지시가 아니라 각 기업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일어난 진정한 시너지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산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핵심 소재 기술의 완전한 확보였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계와 정교한 조립 기술을 갖추었더라도 핵심 소재를 해외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술 자립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첨단 무기에 사용되는 소재들은 민간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한의 성능과 내구성을 요구합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극한 온도, 강력한 충격, 그리고 방사능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들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K2 전차 장갑제 개발은 대한민국의 소재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K1 전차 시절에는 독일에서 장갑제를 수입해야만 했지만 K2 전차에서는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망간강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고망간강은 일반 강철보다 3배 이상 강력하면서도 뛰어난 가공성을 자랑하여 복잡한 형태의 장갑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실제 시험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관통탄 공격까지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음을 입증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미사일 추진제 국산화 또한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현무 미사일 초기에는 추진제를 해외에서 수입했지만 한화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제는 오히려 기존 수입품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소 속도와 추력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역으로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추진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올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항공기용 복합 소재 개발 역시 획기적인 성과였습니다. KF-21보람의 전투기에 사용되는 최첨단 탄소섬유 복합재는 효성 첨단 소재가 독자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알루미늄보다 가볍고 강철보다 강한 이 소재는 항공기의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이면서 강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만이 생산할 수 있었던 이 기술을 이제는 대한민국이 당당히 세계 3대 생산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며 기술 강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반도체 소재 기술 분야 또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SK머티리얼즈가 개발한 특수가스와 LG화학의 포토레지스트 기술은 군용 반도체 제작에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군용 반도체는 민간용보다 훨씬 혹독하고 까다로운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화학업체들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완전한 국산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핵심 소재 기술들이 차곡차곡 축적되면서 대한민국은 원료 생산부터 완제품 제작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기술 자립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론적인 성능과 혹독한 실전 성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무기들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극한의 실전 환경에서 그 진가를 완벽하게 증명해내면서부터였습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 무기들이 보여준 압도적인 내구성과 신뢰성은 기존 서방의 유수 무기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K9 자주포의 티르키 해군 시리아 전투 참여는 대한민국 방산의 첫 번째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실제 전투에 투입된 K9은 섭씨 50도가 넘는 살인적인 사막기후에서도 완벽한 연속 사격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PGH-2000 자주포가 과열 문제로 사격을 중단해야 했던 절박한 상황에서도 K9은 단 한 번의 오작동 없이 묵묵히 작전을 수행하며 그 압도적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북극권 혹한 환경 테스트 또한 K9 자주포의 진가를 증명하는 중요한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수행된 혹한지 시험에서 K9은 영하 40도의 극저온에서도 완벽하게 정상 작동한다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유럽 무기들은 극저온에서 유압 오일이 굳어 작동 불능에 빠지는 문제가 빈번했지만 대한민국은 극지연구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수 오일을 개발하여 이 난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이처럼 극한 환경에서의 압도적인 성능 덕분에 노르웨이와 핀란드가 K9 도입을 최종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천국 미사일의 사우디 실사격 시험 또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의 직접 비교 테스트에서 천궁은 훨씬 더 높은 요격률을 기록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고고도에서 저고도까지 고속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표적을 완벽하게 요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급증하는 드론과 단거리 미사일 위협에 맞서 이러한 천궁의 능력은 더욱 중요하고 전략적인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FA-50 경공격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성능을 검증받았습니다. 필리핀 공군과 함께 대테러 작전에 투입되면서 열대, 우림의 고온 다습한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실전에서 증명해냈습니다. 특히 짧은 활주로에서도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는 뛰어난 운용 능력은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혹독한 실전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질 보증 체계 또한 국제적인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은 NATO 품질 보증 체계와 국제 표준화 기구 인증을 획득하며 공식적인 신뢰도를 확보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수한 성능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의 품질 관리 시스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별화된 애프터 서비스 시스템까지 큰 장점으로 부각되며 대한민국 방산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KF-21보람의 전투기 개발은 대한민국의 기술 통합 능력에 있어 최고의 시험대였습니다. 전투기는 단순히 부품들을 조립하는 것을 넘어 수만 개의 복잡한 장치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초정밀 시스템입니다.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추력, 레이더가 탐지하는 실시간 정보, 조종사의 섬세한 명령, 그리고 무기 시스템의 정교한 작동까지 이 모든 것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시스템 통합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극소수 선진국만이 보유한 초고난도 영역이었습니다. KF-21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비행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라고 불리는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미세한 조작을 전자신호로 변환하여 항공기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세계적인 전자 제어 기술과 삼성전자의 고성능 프로세서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되면서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급박한 기동 상황에서도 항공기가 흔들림 없는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교한 알고리즘 개발이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개발은 대한민국 전자 기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집약체였습니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한 능동 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는 1000개가 넘는 작은 안테나가 동시에 작동하며 여러 방향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는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기술을 전투기 레이더에 응용한 결과였습니다. 스마트폰 기지국에서 사용되는 빔포밍 기술이 최첨단 전투기 레이더로 발전한 그야말로 놀라운 기술 융합의 성공 사례입니다. 임무 컴퓨터 개발 또한 KF-21의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전투기의 모든 복잡한 장비를 제어하는 중앙처리 장치인 임무 컴퓨터는 LG전자와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개발했습니다. 수십 개의 서로 다른 장비들이 보내주는 방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조종사에게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컴퓨터보다 수백 배 빠른 처리 속도를 구현하면서도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압도적인 내구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초고난도 기술이었습니다. 이 모든 하드웨어를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소프트웨어 통합은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습니다. 하드웨어는 눈에 보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제어하는 핵심 두뇌이기 때문입니다. NC소프트와 넥슨이 게임 개발로 쌓아온 대규모 시스템 관리 경험이 이 난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도 단 하나의 오류도 용납되지 않는 게임 엔진 기술이 최첨단 전투기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적으로 응용된 것입니다. 이 모든 통합 기술들이 마침내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전투기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군사비를 2배 이상 늘렸지만 기존 방산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수의 업체들은 주문을 받아도 3년에서 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례 없는 공급 부족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신속하고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변화는 단연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4%까지 늘리며 전력 증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2026년까지 기다려야 했고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K2 전차는 단 1년 안에 첫 납품이 가능했으며 현지 생산까지 제한하며 폴란드 정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방산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트 3국의 상황 또한 비슷했습니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모두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방공망 강화가 그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가격도 부담스러웠지만 대한민국의 천국 미사일은 즉시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북유럽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실전 데이터는 이들 국가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양상의 변화 또한 대한민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면서 자주포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는 뛰어난 이동성과 막강한 화력을 동시에 갖춘 독보적인 무기로 러시아군의 장거리 포격에 대응하기에 최적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까지 대한민국산 무기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공급망 안정성 또한 대한민국 방산의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산 원자재 공급 중단으로 유럽 방산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동안 대한민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견고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단 한 번의 차질 없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부품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공급망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또한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방산 예산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결코 무한정 지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는 서방 제품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유지하는 놀라운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현지 생산과 파격적인 기술 이전까지 제공하니 정치적으로도 전 세계의 뜨거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절체절명의 위기가 대한민국에게는 오히려 세계적인 기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2025년 10월 29일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길이 남을 실로 기념비적인 날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연료 공급을 공개적으로 요청했고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승인 답변을 받아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반대로 좌절되어 왔던 핵잠수함 보유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될 가능성을 활짝 열었습니다. 핵잠수함은 대한민국 기술 자립의 최종 관문이자 그야말로 기술력의 정점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소형 원자로, 완벽한 방사능 차폐, 초고압 선체, 정밀 항법 시스템, 그리고 최첨단 소나 등 모든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단 6개국만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초고난도 영역에 진입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세계 최고의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핵잠수함 개발에 필요한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건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제작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압력 용기에 필수적인 특수 복합재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하나시스템은 최첨단 소나와 전투 체계를 이미 완성해냈습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진 상태에서 부족했던 것은 오직 고농축 우라늄 연료뿐이었습니다. 핵잠수함의 전략적 가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최대 3주 정도 잠수할 수 있지만 핵잠수함은 이론상 몇 년간 물속에 머물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자랑합니다. 바닷물을 전기 분해하여 산소와 식수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으며 핵연료를 통해 무제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태평양에서 장기간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을 대한민국 해군에 부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이나 별도의 안보 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며 미국 의회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는 민간 원자력 발전소와는 완전히 다른 초고난도의 영역입니다. 훨씬 더 작은 공간에서 강력한 출력을 내야 하며 20년 이상 연료 교체 없이 극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경제적 투자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핵잠수함 한 척당 3조에서 4조 원이 소요되며 계획된 4척을 모두 확보하려면 총 15조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군사비 지출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를 향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핵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들은 원자력 산업과 조선업 전체로 확산되어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국산화 여정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경탄할 만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불과 30년 전 10%에 불과했던 국산화율이 이제는 95%까지 치솟았고 무기 수입 의존국에서 세계 10위권의 방산 수출국으로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보라매, 그리고 천국 미사일로 이어지는 주력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과 대량 수출은 진정한 자주국방의 굳건한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조선, 철강, 반도체, 정보기술이라는 대한민국의 강력한 산업 생태계가 든든하게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술 주권 확보를 향한 여정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 일부 첨단 센서, 그리고 핵심 소프트웨어 등에서는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이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지만 이러한 초고난도 기술들은 장기간의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모든 것을 무리하게 국산화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핵심 기술부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략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미래 전장의 패러다임 변화 또한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드론대 공격, 사이버 전쟁, 전자전, 인공지능 무기와 같은 새로운 영역이 급부상하며 전장의 양상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수백 달러짜리 드론이 수억 원짜리 최첨단 전차를 무력화시키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기존 무기 분야에서 쌓아온 압도적인 우위를 미래에도 확고히 유지하려면 지속적인 혁신과 과감한 투자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 협력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술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고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개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와 같은 굳건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공유를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폴란드와 같은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동 개발을 더욱 늘려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제조업 기술과 상대방의 전통 방산 기술이 결합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혁신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 융합의 심화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앞으로는 전통적인 방산업체와 민간 기술기업 간의 경계가 더욱 모호해질 것입니다. 테슬라와 같은 전기차 업체가 최첨단 군용 로봇을 개발하고 구글과 같은 인터넷 기업이 군용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기존 방산 업체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들이 국방 기술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역동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기술 주권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더욱 당당하고 확고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국산화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넘어 국가 산업 역량 전체의 총체적인 진화였습니다.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를 향한 수출 강국으로 이어진 이 위대한 변화는 조선소와 반도체 공장, 철강 회사와 게임 회사가 함께 만들어낸 경이로운 융합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핵심 기술까지 직접 개발하는 진정한 기술 주권 국가로서 세계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이 우주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충격적인 이유를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누리호 성공 뒤에 숨겨진 군사적 의미와 북한의 정찰 위성을 압도하는 대한민국의 우주 전력, 그리고 미국조차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 발전 속도까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우주 분야 국산화의 놀라운 진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기술 중에서 어떤 분야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우주, 양자 컴퓨터, 바이오,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인 영역이 있을까요?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심층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부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